자,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을 좀 연결을 해보고요. 종목도 한국에서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연결고리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진짜 앞서서도 잠깐 봤지만 경제 지표라든지 발언들이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상황에서 잠깐 또 이제 다른 분의 25bp 얘기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러한 부분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속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전략 후강의 시장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 지표 관련돼서 나왔는데요. 계속 주간 신규 실업자 보험 청구 건수가 호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대통령의 날로 휴일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분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쪽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19만 명대가 나오게 되면서 역시 고용은 탄탄하다라는 부분을 잘 보여줬고요. 그리고 4분기 비농업 단위 노동 비용이 이제 전분기 대비 연율로 3.2%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1.6% 정도를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런 부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두 지표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확실히 실업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노동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통화 정책 관련돼서 더 고강도의 통화 정책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증시에는 좋지 못하다. 이러한 이제 논리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보게 되면은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는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 압력이 뚜렷하고 반대로 증시의 하방 압력도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알리안스에서는 미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계속해서 경제 지표에 기반한 통화 정책을 결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간의 경제 지표를 고려하게 되면 50bp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 경제 지표 기반한 결정에 더욱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25bp를 고수하고 더 오래, 더 높이 인상하는 쪽을 택하게 된다면 경제를 둔화시키고 연준의 신뢰성을 더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차라리 3월달 50bp 인상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쪽도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어제 연준 인사에서 비교적 완화적인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후장을 더욱더 많은 부분 상승을 만들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라파엘 보스트의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여전히 25bp 금리 인상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5.2%까지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2024년까지는 한참 유지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기인을 하게 되면서 반발 매수세 유입이 더욱더 많은 부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금리에 대한 부분은 고금리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CME의 패드 워치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25bp의 인상 확률이 72% 그리고 50bp의 인상 확률이 27%를 이제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3월 달에 FOMC 회의에서 50bp에 대한 인상 가능성은 충분히 이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점도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증시 방향성이 더욱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발언들에 대한 차별화된 내용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움직임까지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날 또 유독 밀렸던 게 테슬라입니다. 인베스터 데이 지나고 나서 시장에서는 실망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인데요.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테슬라 봐야죠. 테슬라가 사실 인베스터 데이가 많은 기대가 있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 기대 대비 나왔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전반적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던 모델 2라든지 이러한 이제 관련돼서 조금 더 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질적인 이제 발표가 된 날짜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뭉뚱그려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 뭐 이런 점이 실망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중에는 더욱더 하락폭이 키워지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 역시도 낙폭을 줄여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월가에서에 대한 이 테슬라의 이 의견을 보게 되면은 웨스트파워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은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공개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제공해 주기를 원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지 못했었고 이는 실망스러웠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매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가 이번 인베스터데이에서 공개한 장기 전략들은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지고 있는 우위를 미래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작업이다. 그리고 전기차가 생산량을 확대하면서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테슬라 플랫폼은 동전 기업 대비 경쟁 우위가 확고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긍정적인 코멘트도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된 수급 쏠림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제 오후장 보게 되면은 양극재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많은 부분 출회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관련돼서 어제는 2월달 이제 미국에서에 대한 판매량이 호조가 나오게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과연 향후에도 이 현대차, 기아차가 얼마만큼이나 EV 관련돼서도 원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기차가 EGMP 관련된 플랫폼을 통해서 원가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낮추느냐가 결국은 현대 기아차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부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IRA 법안 관련돼서 확실한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2월 판매고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아이오닉이라든지 아니면은 EV6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9% 정도 감소를 하고 EV6는 30%가 넘게 감소를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타개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를 통해서 체크해봐야 될 것이 상당히 많네요. 자, 이어서 반도체 좀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비메모리 쪽에서는 흐름이 좋았는데 메모리 쪽에서 약간 흐름이 삐딱선을 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중에 3% 넘는 하락세가 나오게 되다가 뭐 마무리에는 조금 낙폭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망 관련돼서 좋지 못한 이제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하락세가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크 머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FO는 이 재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여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결국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고요. 3월 28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주가는 또 역시 지지부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제 논리가 시장에 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먼드 제임스에서는 메모리 섹터 전반적으로 자본 지출 축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메모리 섹터 관련돼서 전망 자체가 지금 일단 1분기까지는 최악을 보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최악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을 사실상 기점으로 해서 만약 안 좋게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메모리 관련된 업체들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전력 반도체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전력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장 초반에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테슬라가 이제 환경적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력 반도체를 최대한 70% 이상 감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지금까지 이 차세대의 미래의 먹거리로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었던 전력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장 초반에 낙폭을 크게 기록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이 발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주가 하락한 것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스 MKM에서는 이 테슬라 경영진이 생산 단가 절감 계획의 일환으로 파워트레인이 사용이 되고 있는 SiC 반도체의 요구량을 최대 75% 축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 테슬라 경영진이 상당 부분 과장이 많았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SiC 반도체 사용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락을 하게 된 것은 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업체가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한 13%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 장중 낙폭을 많이 축소를 하게 되면서 6.8%까지 낙폭을 좀 줄였던 모습이 있었었고요. 온세미 같은 경우에도 한 7% 정도의 하락이 나왔지만 장 막판에는 1.89% 종료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2.3%의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반도체 소식들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두 종목인데 실적으로 다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네, 먼저 세일즈포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가 호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11.51%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실적의 절대적인 내용 자체도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고 특히나 EPS 관련돼서 전년도 대비 100%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세일즈포스는 서드포인트 그리고 엘리엇 등 행동주의 투자자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주주 수익 향상을 추구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235불에서 240불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국내 같은 경우에도 요즘 행동주의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이제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SM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샘이 이제 공개 매수를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게 됐고, 그리고 매입 유업 관련돼서도 이제 행동주의 관련돼서 내용이 발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향후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뽑히게 되면은 우리도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으로 SBS라든지 아니면 BY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시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수치는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높이가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그런 대비 컨센서스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메이시스를 갖고 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매출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컨센서스 대비 하회를 하게 됐는데 EPS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가 컨센서스 대비 높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2023년도에 걸쳐서 비용 관리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재고 과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서 공격적인 할인이 이제 불필요하다는 점을 시사를 해준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요. 관련돼서 이제 의류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국내에 있어서도 이런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으로는 한세실업이라든지 아니면 화성인더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반도체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KEC, 어제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어제는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돼서 전력반도체 TF팀 구성에 대한 내용 때문에 장 초반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이유로 인해서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전력반도체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좋은 기회로서 활용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국내 가전 고객사향 관련돼서 SiC 전력 반도체를 소량 공급 중에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는 이제 전장 고객사향 관련된 제품의 공급이 전반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제과제로 수행한 부분도 지금 일부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력 반도체의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되면 KC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양산 라인에 대한 부분의 투자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2023년도 하반기에서 2024년도 1분기까지 이 양산 라인에 대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향후 2024년도가 넘어가게 되면서 보다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많은 부분 기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655원인데 목표가 얼마나 잡을까요? 일단은 지금 목표가를 잡는 거는 한 3,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잡고요. 얼마만큼이나 이때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뚫어내는지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목표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KEC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